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은 하겠는데 결혼식은 안 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2해를 키운 아들인데 처음으로 이 아이와 내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도 되냐고요. 여자친구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아내한테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좀 신경 쓰자고요.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았습니다. 오후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음식이 꽤 많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된장찌개. 명절도 아닌데 이 정도면 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내 표정이 진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었는데.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아내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아들이 드디어 사람을 데려왔구나.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입 안에 있던 밥을 삼켰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갑자기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해.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런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결혼식은 안 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식이요. 안 하려고요. 저희 둘이 얘기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서 결혼식은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안 해요. 돈도 많이 들고 의미도 없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의미가 없다니. 결혼식이 왜 의미가 없어? 형식이잖아요.
하객 부르고 뷔페 차리고 사진 찍고 그거 다 하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차라리 집 보증금에 보태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아들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저도 압니다. 예식장만 해도 기본이 500만 원이 넘고 스드메라는 것까지 하면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혼인신고만 하겠다는 거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끼리 조촐하게 밥 한 끼 먹고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결혼이냐? 그건 그냥 동거 아니냐?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남들 다 하는 결혼식을 왜 안 하겠다는 거냐? 부모 체면은 생각 안 하냐?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 두 집안이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야. 친척들한테 아들 잘 키웠다. 며느리 잘 맞았다. 그런 말 듣는 자리라고. 그걸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남들 얘기를 하세요? 뭐,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니까. 그게 왜 중요해요? 저희가 결혼하는 건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만 갈게요. 저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인사를 하고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 뜻 존중해 주는 게 어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존중해? 결혼식도 안 하겠다는 걸?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많대. 스몰 웨딩이라고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무슨 결혼식이야? 그건 그냥 밥 먹는 거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결혼식에 집착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착.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은 하겠다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거 아니야? 저는 창문 쪽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에도 다 사정이 있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 결혼식에서 인사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 평생 일만 하다가 그런 거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어. 근데 아들 마음도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제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1991년, 31살 때였습니다. 사진 속 저는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양가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 야, 이제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책임감 있게 살아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마지막 훈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5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날 이후로 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책임감 있게 남들처럼 회사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큰 사고 안 치고 꾸준히 승진해서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아내한테 큰 불만 안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남들처럼이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 아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틀렸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왜 결혼식을 해야 하는지 아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갖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이유가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시간 되면 아버지 좀 보자.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주말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다 낼게. 예식장, 스드메, 뷔페 다 내가 해줄게. 돈 걱정하지 말고 결혼식 해라. 저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뭐,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왜 결혼식 안 하고 싶은지 말했는데 아버지는 들으시기나 하셨어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다. 체면 생각해라. 그 말만 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 결혼식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요?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하고 싶은지, 뭐가 부담인지 그런 거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32살짜리 어른인데 갑자기 어릴 때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아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요. 결혼식 하라고만 했지. 왜 안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돈이 문제라고 지레짐작하고 돈 해결해 줄 테니까 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대신 결정해주고 밀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도 안 댄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들 만났어? 응. 무슨 얘기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 내가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아내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결혼식 비용 내가 다 낼게. 그랬더니 그 문제가 아니래. 자기가 왜 안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안 물어봤대. 아내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뭐, 우리가 아들 말 들은 적 있어. 항상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아들한테는 통보만 했잖아. 저는 아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 갈 때도 그랬잖아. 아들은 문과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이 이과 가라고 했잖아. 취업 잘 되니까. 그건 회사 들어갈 때도 아들은 작은 회사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이 대기업 가라고 했잖아. 안정적이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인데 한 번도 자기가 결정한 적이 없는 거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야. 아들한테는 처음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였을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이 또 이렇게 해라 한 거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간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서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들처럼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대학 가고, 남들처럼 취직하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남들처럼 집 사고, 남들처럼 아들 키웠습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덜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남들처럼이 아니라 자기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평생 믿어온 게 흔들리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담배를 비벼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안 하겠다고 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 말을 안 들은 게 문제였습니다. 결혼식 하나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쌓여온 거였습니다. 아들은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야 터진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요? 그 한마디가 너무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거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추석이 됐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요. 아내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왔어. 네, 아버지.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많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아내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밥 잘 먹고 다녀?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잘 먹고 다녀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들을 봤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평범한 명절 식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파 안쪽에 앉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몰랐을 뿐이고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만 갈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들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뭘 원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랑 같은 언어로 말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아직 답을 모르겠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